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동찬 소장입니다. 봄입니다. 좋습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네, 검찰개혁법의 거취는입니다. 예. 어제 검찰 관련 개혁 법안이 국무회까지 이제 다 통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뭐 국회 본회의에 이어서 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상황이고요. 또 법안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법안은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로써 9월부터는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가 뇌물 등 부패 범죄 그리고 대기업 금융 등 이 경제 범죄 이렇게 두 가지로만 제한이 되고요. 경제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만 선거 사범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이 신설되면 그것도 전부 다 중수청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네,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하더라도 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됐고요. 또 경찰 수사 중에 시정 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또 위법한 체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소인은 이의 신청이 되고 고발인은 안 된다. 고소인은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뭐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피해자들을 이제 고소인, 그 고발을 한 사람을 내가 피해를 받아서 경찰에 고소를 했어. 네네. 그럼 나는 고소인이고. 고소인입니다. 고발인은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제3자죠. 네, 제3자.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배종찬 소장이 나를 위해서 네, 고발을 해줬어. 그건 고발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체로 뭐 국가기관이 대신해서 소송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못 받아준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당사자에게만 집중하는 원칙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참 어려워요. 이거 제가 기사를 이렇게 몇 번씩 읽어봐도 그 배 수장님은 딱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배 소장님이 가서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연락 안 왔어요. 저 국회에서 아까 뭐 전화가 한번 오긴 했는데 네. 또 몸을 사리셨네. 네. 배 수장이 갔으면 진짜 아주 간결하게 좀 만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배 수장님, 민주당은 범죄 대응 능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자평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마땅하다. 그래야 이른바 이 검찰에서 인위적인 네. 또 자기적인 그런 기소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한국판 FBI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수사가 잘 될 수 있다. 미국도 보면은 O 뒤에 FBI 이렇게 해서 수사를 막 집중을 한다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강조될 수 있는 것이고. FBI가 뭐예요, 약자죠? 그래서 하여튼 약자예요. 연방수사국이라고 하는데 네. 영어는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세요? 아니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이 아니라 이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범죄 대응 능력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넷플 땡땡으로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예. 거기에 보니까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예. 검사하고 형사가 같이 뭔가 수사를 하는데 네네. 형사가 그야말로 수사를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검사도 약간 미진한 게 있으면 이 기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증거를 더 찾아와라. 그럼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검사하고 형사가 그 미국 네. 영화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동지야. 예. 뭐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확인이 됐네요. 예. Federal Investigation Bureau, FBI네요. Federal Investigation Bureau. 예. 청취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주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본 영화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영화를 보니까 미국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 기소 자체를 이제 배심원들이 하잖아요. 네. 한 12명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보면은 말도 잘해야 되고 연기력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요. 배심원들의 마음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이 미국 변호사들 경우에 연기 학원을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배 수장님 미국 유학하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나 봐요? 자, 저는 괜찮은데 바깥에서 좀 간결하게 진행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지금. 네. 오늘 좋대요. 배종찬 수장도 연기학원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평론하면서 제가 연기자가 꿈이었었죠. 지금은요.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정상환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공포한 데 대해서 이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 이 권력자 개인의 부패와 비리는 정치인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겠지만 이 검수완박의 공포는 이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공모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막 거친 욕설과 비난이 난무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도둑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근데 조금 그 얘기하니까 저 기사는 안 읽어봤는데 어떤 기사 보니까 뭐 수계라는 또 그런 그러니까요. 게 있던데 네. 며칠 남지도 않은 대통령한테. 네. 자, 배 수장님 인수위가 앞으로 해당 법안을 다시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는데 이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국정과제 발표 때 발언을 들어보면 승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우리가 또 뒤집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도록 제대로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재검토하겠다 하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국정과제 발표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경찰은 수사 단계, 검찰은 검찰 수사 단계를 책임지는 책임 수사 시스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는데 국정과제에 책임 수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이게 검찰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간결하게 설명이 쫙쫙 귀에 와닿는데 지금 얘기 설명은 잘 안 와닿는데요. 네네. 반성하겠습니다. 밖에서 좀 그 마스크 써서 그런가 봐요. 더듬는다고 자꾸 뭐라 그러네. 예. 여기는 조금만 모하면 큰일 나. 네, 다 알죠? 살벌합니다. 그럼요. 살벌해. 네. 자, 정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면서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국회 양양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나 이 보안 수사 요구가 폐지되면 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피해는 서민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국민의힘과 검찰은 국민이 손해를 본다는 입장인 거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 뭔가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이 국민들이 더 이익을 볼 것이다. 네. 수사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상 결국 기자가 지금 전망한다 그대로 되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다만 이 헌법재판소로 이 법안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2라운드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검찰에서도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출범하면 그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 이 법무부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이 전면에 나서는 좀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두 번째는 어떤 거죠? 한호철에 거치는 네. 사람 이름은 아닌 거죠? 네네. 이 한호철이 이름을 합친 거죠? 후보자가 아니고요.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호철. 한덕수, 호는 정영호, 철은 김인철인데 이 철은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김인철 후보자는 어제 사퇴를 했는데 예. 교육부총리 지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가 버티기에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한호만 두 분이 남은 거네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러니까 한호철에서 예, 철 빠지고 한호 둘만 남았다. 알겠습니다. 뭐 시비 거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네네. 그런 건 아니죠. 시시비비죠. 자,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가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청문회 때의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본인의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거의 최초일 것 같아요. 후보자가 자신의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다 해명 글이 올라왔다 그런 얘기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한 뭐 40여 가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있는데 들어가 봤어요? 네네. 예. 전 진실만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확인은 못했네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는 정호영 후보자가 날 왜 조국과 비교하나? 난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불법으로 걸리는 게 없다. 일단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청문회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인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인준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서 인준 이야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타부타. 그렇죠. 이런 민주당의 작전은 뭘까요, 이 그러면? 분위기가 쌓여지는데 네. 정호영 후보자와 연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걸 쉽게 다시 설명. 쉽게 설명드리면 네. 정호영 후보자나 또 이상민 후보자나 몇몇 후보자들이 지금 한동훈 후보자까지도 다음 주로 미뤄졌지만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후보들이 거취 표명을 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인준 해줄까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이 부담을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까지 하면 청취자들도 다 알아들으실 것 예. 같아요. 자, 그 청문회가 이제 이 결국 파행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이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는 결국 이제 파행으로 끝이 났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 2017년 이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이 경북대 의대 편입 제출 서류하고 2018년 제출한 서류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서류로 이 40점이나 점수가 차이가 났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청문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어제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뭔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들이밀면서 네네.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 자료를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제출을 했는데 2018년 자료를 제출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거의 자료가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어제 거죠. 오후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을 하니까 이제 똑같다면서요? 봤는데 2017년이나 18년 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오탈자까지 뭐 똑같았다면서요?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막상 들여다봤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박차고 나간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그 아버지인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2017년에는 부원장이었고요. 부원장이고 2018년은 원장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됐을 때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네. 근데 똑같은 건데도 똑같은 건데 2018년은 40점을 더 줘서 특례 입학이 됐다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오타짜까지 똑같았다라고 합니다. 그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워낙 오늘 열리기로 했었던 거죠. 네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연기가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연기되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료 제출 부분, 하나는 태도와 논란 부분인데 자료 제출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 이건 뭐 다른 후보들에도 적용되는데 지금 가장 정치적 논란이 집중된 인물이 또 한동훈 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 발언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태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청문회 지금 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파행됐고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정상 기자, 네.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일면에다가 한동훈 후보자 딸과 관련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이 보도가 뭐냐면 이 한동훈 후보자 딸이 이제 고2라고 하는데요. 현재 그 국내 유명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 유학 전문 미술학원에 등록한 상태라고 합니다. 미술학원. 네,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자 딸이 지난해 11월에 이 미국의 한 지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노트북을 이제 기부를 이제 본인이 이제 주선을 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부서들의 메일을 보냈고 또 후원을 요청을 했는데 마침내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이 중고 노트북 50대를 이 사회복지기관에 이제 기증을 했다. 본인이 그 과정을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을 기증한 회사가 이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동훈 후보자 배우자의 지인이 그러니까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이 이제 시험 성적뿐 아니라 뭐 대외 활동, 뭐 봉사 활동, 뭐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엄마 지인을 활용해서 맞춤형 스펙을 쌓은 거 아니냐라는 게 한겨레 보도의 주장입니다. 엄마 지인을 통해서 중고 노트북 50대를 보육원에 기증을 하게 한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도 이를 인식을 했는지 그 해당 복지관에 이 어머니 친구가 있는 기업에서 노트북을 기부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그 배우자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임원 모두 이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배 수장님, 네.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할 때 이런 기부 문화 이런 거 점수를 많이 준다면서요? 줄 수 있죠. 학생들 워낙 실력들이 다 비등비등하니까. 그렇죠. 다양한 차원의 사회 공헌이나 봉사활동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예. 진정성이 아니라 이게 입시에 맞춰서 어떻게든 입학을 받아내려고 하는 기부활동이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봉사활동이라면요. 그 지금 오늘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 쪽 입장은 뭐 나온 게 있나요?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겨레 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쪽은 후보자의 장년은 교육 격차 해소 및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학습 봉사 및 봉사단 운영을 꾸준히 해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노트북을 기부한 회사 쪽에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50대가 공유할 수 있는 최대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해서 한 곳을 결정했다.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또 파행이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오영환 의원이 그 이상민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던 중에 이 배우자의 금전 거래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상민 후보가 그걸 한두 시간 만에 어떻게 찾냐?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찾냐?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하면서 이제 퇴장을 했고요. 서영구 위원장도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문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지만 여기까지 청문회 얘기 좀 하고요. 문자를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한테 경종을 울리는 새싹 문자 한 통을 보내주셨는데 네. 여기 제작진들은 간결 강박증입니까? 듣다 지치던 차에 오늘도 간결 타령 나와갖고 너무 짜증나요. 간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바꾸겠습니다. 단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요. 네, 이재명 안철수의 거취는입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 개항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후보 출마 얘기가 계속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네, 먼저 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이 반드시 국회로 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이원욱 공천관리위원장도 그 이재명만한 스타가 없다, 개항이든 분당이든 필요하면 차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천 지역에 요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내에서는 현재 논의된 바는 없지만 이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지면서 그 이재명 고문이 직접 그 선거를 뛰면서 견인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고, 특히 인천시장 선거가 초박빙이나 열세로 나오기 때문에 인천 현지에서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개항을이 네.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는 송영길 전 네. 대표의 이제 지역구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던데 아직은 또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BTS입니다. BTS. 베스트 타이밍 시즌. 그러니까 BTS를 노려야 된다. 베스트 타이밍 시즌.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없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고문이 더 신경 써야 될 지역은 본인의 출마가 아니라 경기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를 지면 다 지는 것이거든요. 당을 위해서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경기도를 더 신경 써야 되는. 또 하나는 이제 보궐선거 지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데를 왜 나갔냐. 인천 계양은 더 뜬금없다. 마지막은 뭐냐. 8월 달에 당대표로 나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선거에 출마는 조금 왜냐하면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지금 경찰은 서울대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예.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그 분당 갑. 여기도 이제 김은혜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가면서 비어있는 지역구인데 분당 갑에서의 대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오늘 인터뷰한 게 있는데 잠깐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고문이 출마할 경우 지방선거는 뭐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띠게 돼서 아마 양 진영의 그 지지층이 총 결집해서 아마 건건일척의 일합을 겨루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은 되는데 뭐 지금 대통령 후보 이 직전 후보였기 때문에 뭐 인지도는 뭐 우리 전국 어디에 나와도 저 경쟁력이 있는 후보일 건 틀림없을 거고요. 어딘 안 된다, 어딘 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이고문 출마에 국민의힘이 지금 그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겠죠. 민주당이나 이고문 입장에서는 빅매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노웅래 의원 얘기는 분당갑이든 계양을이든 어느 지역구든 가서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분당갑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를 회피하고 인천 계양을 지역구 출마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횡행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분당 구민,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어떤 진정성도 가지지 않고 정치를 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꼭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과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와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음식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자, 뭐 여기까지 두 사람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 청취자들께서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무상 무념 못 지킬 건 없애고 지킬 것도 줄이세요. 왜 뭘 바꾸래 하여튼.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후퇴할 수는 있지만 내지른 건 문제. 네. 천 PD가 어제랑 완전 달라졌는데요. 자, 지금 밖에서 뭔 음악을 왜 트는지 이유도 몰라요. 아무거나 네. 틀었어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